서울은 우리가 이제 100일씩 기간을 정해가지고 100일 연불 정진을 하자 해가지고 20회째를 하면서 마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1회부터 한 10회, 15회 이 정도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사람 동참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계올림픽이 지금 몇 회입니까? 제 몇 회입니까? 25회 6회? 세계올림픽 막 그 정도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4년마다 하니까 저 제1회를 아테네에서 했잖아요.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제 세계올림픽 1회를 했다. 그럼 아테네 그 올림픽 경기장이 얼마나 커요? 얼마 안 크죠? 우리 지형도랑만 해요. 지형도랑보다 좀 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1회도 그렇고 2회 조금 커지고 3회도 그렇고 그랬다 이 말이라. 그래 이제 지금 이제 20회가 넘고 가면서 세계적인 이제 전부 동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1회가 부각되고 2회가 빛나고 3회가 빛나고 역사가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1회는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2회, 3회 서울에서 시작해야 그러더라도 이것이 이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뭐냐면은 잘 돌아가고 여기에서 나오는 훌륭한 불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20몇 회를 했단다. 20몇 회. 그래서 이제 3회, 2회, 1회가 부각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원효시대는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3개월마다, 90일마다 하는 중요한 이때는 이제 내가 좀 특별한 법문을 하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런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원효 스님, 원효 제자 밑에, 원효 스님 밑에서 원효가, 야, 나 싫다.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이 원효를 연구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원효 파괴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들이 있는데, 근거들이 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이 주장, 저 주장을 하는 그게 아니고, 자, 소승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합니까? 근거 없이 주장합니까? 소승은 근거 있죠? 착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열린 마음을 보이질 않아요. 소승이라는 테두리에 묻혀 있어요. 선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선도. 그런데 이 선이 본래 의미하는 요구에 대해서 열리질 않고 그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집착. 저도 있죠. 저도 정토를 하는데 이 정토라는 하나를 틀을 만들어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고집이 센 놈이고 아주 열리지 않은 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뜻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원효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소승이 소승의 교리를 주장하거나 대승이 대승의 교리를 주장하거나 선이 선의 실천 방법을 주장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원효는 뭐냐면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근거가 언제 속터를 했는가, 속터의 이유를 저는 자꾸 근거를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딱 하나는 이겁니다. 원효는 환속을 선언하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이라. 환속을 선언하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이라. 승복을 읽고 나서 파기를 해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더러워서 나온 게 아니고 환속을 선언하고 했다 이 말이라. 이건 중요한 게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원효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를 받은 사람하고 계 받기를 이 출가자의 계하고 이 제가자의 계가 다르잖아요. 나는 내의 사상으로서는 이 출가의 틀에 묶여있는 이 계는 내는 지킬 수가 없다고 나온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것을 보고 파괴라고 그러고는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한국에는 둘째라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파괴를 했어요. 파괴.
예. 이 뭐냐면 이 행자 생활이나 출가 생활을 하다가 출가 생활 계를 받고 삼위계 비구의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 뭐냐면 지금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안에서 사는 사람이 4만 명이니까 밖에 사는 사람이 4만 명이라고. 이 사람들은 다 파괴자예요. 그런 의미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요 그런 생각을 언요가 설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10명이 있다니까 나는 이걸 주시하고 있어요. 10명. 10명의 대사라. 근데 10명의 대사인데 10명의 대사가 언요는 10명의 대사가 있었다니까. 계속 살면서 나간 사람들 이렇게 쓸지도 모르지만 언요 작업한 것을 그렇게 완전하게 세상에 많이 낸 걸로 봐서는 10명의 대사가 계속 뭐냐면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원효 스님보다는 원효 성사보다는 원효보다는 훨씬 이 시대에 복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효 10명이잖아? 10명은 여기만 해도 15명이잖아. 다른 데 또 한 20명 더 있거든. 와, 굉장히 많지. 그러면 그때 원효 밑에서, 원효 아래에서 시봉하고 공부하고 이 교정을 돌보고 한 분들 있죠? 그 분들의 지적 능력이 여러분들보다도 많이 뛰어나냐 그러면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응? 왜 그렇게 차이가 없느냐? 내가 원효 스님보다도 훨씬 여러분한테 친절하고 자세히 가르쳐서 그래요. 하하,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원효는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글을 다 씁니라고. 다 쓰고 철저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쓰려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한 가지라니까. 원효가 이런 시간이 있었다. 전혀 한 가지라니. 항상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쓰면은 달빛 아래서 말이야. 글을 썼다고. 글을 쓰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조금 잠자고 있으면 이 뭐냐면 이 대사들이 10명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도 뭐 어디 가고 저기 가고 뭐 또 제사 지낸다 그랬었고 뭐 그 애들도 49제 지내고 그랬어. 먹고 살려고. 그래야지 자꾸 이제 원효한테 먹을 거 가져오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서 한 2명이나 3명들이 이제 또 5명이 이제 출석해가지고 이제 초계사에서 이제 원효 글을 전부 모아가지고 글을 쓰고 다 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문드문 오면서 드문드문 오면서 스님이 책에 놓은 거 보고 잘 됐나 못 됐나 교정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뛰어난 거지. 아니 먹는 거나 옷 입는 거나 생기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람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법문 2개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원고는 있죠. 원고는 이 방대한 원고입니다. 언제 뭐 다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게요. 맨날 다 준다고 해서 빨리 조금이라도 교정을 더 해가지고 드리려고 안 드리는 건데, 한 500에서 한 뭐 600, 한 800페이지 되는 제 원고에, 내 원고가 있어요. 정말 20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메모를 다 해놓은 것들.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원고 중에 하나가 이 뭐냐면은 이 법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어디도 다른 데도 조금씩 해놨어요. 다른 데서 저술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있죠. 이 책에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예, 내가 앞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조응우 기원, 마지막 말은 진화론이고 원래 이름은 조응우 기원이라 진화론인데 이것을 쓰면서 10년 동안 제목을 바꾸면서 10번을 고쳤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인보다는 뛰어나니까 이 불교학에 대해서는 다인보다는 뛰어나지 불교학은. 그래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한 9월이나 10월 되면 이거 완벽하게 된 것을 여러분한테 드려요. 내가 지금 남은 생을 이 책 한 권으로만 내가 전법을 내가 그랬어. 아주 이 시기에 잘 돼 있어요. 내가
이 기회도 얻기도 어렵고 아주 좋은 나한테 내 인생에는 가장 최상의 그 인적 환경, 여러분들이 인적 환경이잖아요. 인적 환경을 만났을 때 이 책을 시도한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처님의 가피력이라. 지금은 시작을 못해. 지금 하고 있어도 이거 완성을 못해. 내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이 겹쳐가지고. 그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왕 한 김에 완벽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 마지막으로 이 뭐냐면은 그 전부 페이지는 변하지 않아요. 딱 들어갈 자리에 11포인트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지금 얘기에 많은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존재와 법칙 그랬다. 그러면 이게 이 11포인트로 읽으면 양이 적어. 그러니까 어느 적당한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존재와 법칙 이런 뜻이다. 자, 뭐냐면 우리 불교의 법이란 말이 많이 있죠? 법이란 말. 법이란 말을 반드시 일심의 법이다. 연기법이다. 인가법이다. 일체법이다. 무위법이다. 유의법이다. 책법이다. 신법이다. 이 법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불교 기초야 기초.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정확히는 몰라도 저 지리산 꼴짝이에 있는 우리 노보살님 있죠? 노보살님이 젊었을 때 50년 전 지금 80 먹은 노보살님 90 먹은 노보살님 50년 전이면 40이죠? 그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 가르침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있죠. 기독교는 가장 기본적인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섭리가 이 뭐냐면 땅에 이 중생들에게 생명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처음 들어갈 때부터 가르치는 거라. 들어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라.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아주 종교적인 것이 기독교고 아주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것이 불교인데 이 철학적인 면에 불교는 맹탕이야, 맹탕. 맹탕에다가 종교적인 것도 맹탕이고, 그렇죠. 내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연기의 세계관에 대해서 제일로 뒤편에다 실었어. 의도적으로. 이 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불교는 연기의 세계관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책을 그렇게 쓰죠. 원래 다른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불교는 연기의 세계관이다. 그래가지고 쫙 연기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이제 그 연기의 세계관을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 지혜를 얻는 것이고 정정치가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되는 것이고 또 이거 다 연기의 세계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너무 논리적인 거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다음에 이제 이 방송에도 다 하겠지만은 이 예불 하고 이 아미타청에 대해서 강조한 거야. 감성적으로. 그래야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스님이 와가지고 그렇지 정목수인 것이 저렇게 예불을 해야지 저렇게 아미타청을 해야지 하면서 박수치고 막 그래. 그 책 나 어려워도 그거 사가지고 온나 이러고 그래. 그게 감성적으로 종교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봐. 텔레비에 예불의 의미 이 만약 불공하는 의미 들어봐봐. 나처럼 간절히 하는가. 글 자체도 간절하지 않으니까 이 말로 해도 간절하지 않아. 예불은 그런 거라고 미타청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잘 잡아서 놓고 제일 뒤편에다가 이 연기의 세계관을 설명해 놨다고. 너무 위대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불자들한테 가르치기 너무 벅찬 내용이라서 뒤쪽으로 했다고. 뒤쪽으로 해놓고 완전히 마무리를 하는 거야. 이게 법이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잖아. 법 전부 법이라.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완전에 기기에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 쉽지를 안 하고 결국은 원효 사상에 의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 자, 그렇습니다. 법 되게 있죠?
내가 이제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 그랬죠? 존재 법칙이다? 내가 창안해가지고 계속 그 법을 펴는 거지만, 얼마나 내가 이 불교 교학에 대해서 응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볼 수가 있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 있죠? 그것을 설명하는 게야. 존재와 법칙을 설명하는 거라. 법은 다르마라 그래요. 법. 우리가 불법성 하죠? 그것도 법이죠? 똑같은 법인데, 이게, 법이라는 게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두 개로만 줄여버리면 돼요. 기실론에서는 다 줄여버려요. 원효도 줄여버려요. 원효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줄여가지고. 그러더니, 시행의 단계도 소승은 9차 재증이라 9단계를, 최소한 9단계를 닦아야 돼. 그렇지 않아. 다른 데도 유식도 6단계를 닦아야 돼. 예. 많아. 지금 선도 그냥 돈수 같지. 자기들끼리는 무슨 단계를 만들어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얘기하는, 뭐냐면 기실론의 남영이나 원효가 이 얘기하고 내가 이거다고 하는 것은 이 뭐냐면 단계가 3단계밖에 없어. 이 얘기했죠? 상사각, 수분각, 부균각 이래요. 자, 이 법에 대해서도 간단합니다. 자, 법은 정신적, 물리적 일체의 존재를 말하며 두 뜻이 있다. 일체의 법은 물리적, 정신적, 물리적 일체의 존재를 말하며 두 뜻이 있다. 자, 있죠. 일체의 존재가요, 일체의 법이면서 일체의 법, 또 일체의 현상이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전부 존재라 안 그러고 이 앞에 일체의 현상이라고 불교 세계관에 여러 가지를 썼어요. 가장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자꾸 설명을 하려니까, 이 용어를 설명을 하려니까 현상을 가지고는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존재를 고쳐놨어요. 그러면 됩니다. 존재나 현상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연기의 세계관에서 두 군데를 이 현상을 존재로 고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체의 존재를 말하며 두 뜻이 있다. 법에 두 뜻이 있다고. 첫 번째는 임지자성의 뜻이라. 임지자성. 요거는 이제 임지자성. 요거는 소승론, 또 유식의 논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임지자성이. 임지는, 한문으로 임지는 지니고 있다, 이 말이야. 맡아서 지니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맡아서 지니고 있다. 맡아서 지니고 있다, 이 말이 임지예요. 자성. 요건 자성은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고유성질, 고유자성 이 말이에요. 고유라 이 말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과 구별되는 이라고 원래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줄이 짧아. 그래서 뺐어. 고유자성을 지니고 있다. 또는 각자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한다. 이거 잘 알아야 돼. 봐. 우리 있죠. 우리 사람은 우리 여기서 15명, 20명이 있지만 다 성질이 다르죠. 사람이 달라. 그런데 이 사람과 다른 축생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사람이라는 성질은 아주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 사람이라 그래. 사람. 여자와 남자도 틀리죠. 여자도 남자도 틀리고 이제 여자끼리도 다 틀리고. 근데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예. 그 다음에 나무와 사람은 틀리죠. 그러니까 나무라 그러고 사람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자성이라는 건 잘 알아야 돼. 원래 만유 성품은 진여로서 동일하지? 동일한데 여기에서 자성은, 그러니까 자성이란 말을 쓸 때마다 다 다르게 써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우주의 근본적인 근원의 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 덕을 쌌을 때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원래. 근데 다른 사람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자성하고 사람의 자성하고 물고기의 자성하고 틀리죠. 그렇게 다 이렇게 이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발상이 다른, 요걸 법이라 그러는데, 이 법을 소승에서는 이제 5의 75법으로 나누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은 5의 82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뭐 82법인데 75법인데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승에서는 5의 100법이라 그래. 100법. 그럼 앞으로 이 법이 불교 100법인데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 뭐냐면 우주 질량은 4%밖에 모르는 거라.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거 다 긍정하면 돼. 왜 처음에 75법이라 그러는데 25법을 대승에서 늘려가지고 이건 부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우기는 것이 소승의 불교들이야. 참 골치 아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영지라는 말만 갖고 일체법이라는 말만 같은 것이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예,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원소는 몇 개요? 아니 우연하게 이치라. 지금까지 나온 것이 108개야. 지금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는 108개라.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한 여러 개를 지금 놔두고 이것을 거기다 플러스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지금 검증 단계에 있어요. 보류 단계. 그것이 뭐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박수 치고 스킬할 필요도 없는 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지자성의 뜻이다. 고유 성질을 지니고 있다 또는 각자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이 고유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이 존재, 이것을 법을 이 책 앞에 자세히 다 실어놨어. 대강 이런 것이다. 그러고 뛰어난 게야. 그리고 내가 그 뒤에다가 무슨 말을 써놨냐 그러면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대강 이 우주의 일체의 존재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놨다. 이거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뒤에. 그런 거 봤죠? 봤어요. 아직 끝까지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다 끝날라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다가 이제 이 글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냐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와 인간의 존재, 이거 존재를 말하는 거라. 이 존재를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이 존재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걸 대강. 내가 이제 과학자들이나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이 그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2500년에 쓴 글을 내가 번역한 거야. 이러면서 내가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 색법이라는 것은 있죠. 우리는 색이라 그러잖아. 색, 물질. 색이면 색, 수상행시라, 색, 지수화풍이라 그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지수화풍이라고만 아는 훨씬 깊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11가지야. 색은 11가지예요. 색법이 11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색은 지수화풍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이유를 왜 안 가르치느냐? 왜 안 가르치겠어요? 예? 색은 지수화풍보다도 훨씬 정밀한 색이 있다. 그것은 11가지다. 그러면서 왜 안 가르칠까요? 응? 아니, 이 사람들은 대사급에 속한다 그랬더니, 이게 뭐야? 엉터리야. 아니, 지금 대답을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너무 수준이 낮아서. 왜 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 지금 옛날에는 지금 색은 지수화풍이다. 일만 가르치는데 21세기에 와가지고 색은 그것보다 훨씬 불교에서 색은 정밀한 것이 있다. 11가지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지 그 현대인들한테 더 불교가 설득력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과거 시대는 과거 시대에 맞게 가르쳐야지. 그럼 왜 안 가르칠까 이 말이야. 그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죠. 저렇게 그냥 아주 확 돌직구를 날려.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몰라서 안 가르쳐. 알았어요? 몰라서 안 가르칩니다. 자, 대강 일부가 보고 이걸 왜 모를까? 알면은 이걸 설득력 있게 자기가 뿌리까지 알아야지 설득력 있게 모든 질문이 와도 가르칠 수가 있거든. 알았어요? 그 11가지면 11가지 중에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게 많아. 예, 왜 많냐 그러면은 색법이라는 걸 가르치기가 어려워. 법체색이라는 걸. 우리가 꿈속에서나 삼매 중에 있을 때 물질이 나타나잖아. 이것도 불교에서는 색으로 보는 거야. 색으로 분석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는 다 일심이지만 색으로 본다 그런 말이야. 이게 그럼 꿈에 불을 만나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꿈도 안 꺼봤어요? 아, 꿈을 꺼봤으면 불이 뜨거워. 그러니까 색이라고. 자, 있죠? 그럼 그걸 얘기했을 때 소리도 색이다. 그러면 국민학생이 물을 거 아니야. 소리가 어떻게 스님 물질입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지. 그래, 소리가 물질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반드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예? 쉬운 것 같지? 여러분은 비유로 설명하기 쉽지? 쉽죠? 예심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사급이라서 쉬워. 여기서 종을 치면은 소리가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전부 시간마다 다르게 들리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니까 그런 것이지. 물질이니까. 예, 물질이니까 그래. 그럼 여러분들 전부 진여를 가지고 있지? 네. 나도 진여를 가지고 있지? 네. 그러면 내하고 여러분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는 소리를 초월해버린다. 이 말이라. 물질이 초월해버려. 내가 딱 둘이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하면 딱 좀 손을 들면 알아버리지 무슨 말인지. 야구 마냥 포수가 마냥 투수한테 사인을 하지. 그것도 시간이 걸리지 보는 시간이. 우리는 이 진여라는 그 진여가 통하는 건 그것보다 더 빨라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 뒤에 오는 진여를 내가 정의를 해놨지만은 진여.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괴생무례의 뜻이다. 괴생무례. 뭐냐. 하나는요, 모든 이 존재를 법칙이라 그러고, 계범으로서 존재의 이해를 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괴생무례라는 이 번역이 있죠? 왜? 임지사성은 번역을 잘 하는데, 이 괴생무례는 번역이 안 돼. 이건 번역이 안 되는 글이야. 깐 나만 번역이 되는 글이라고. 그러니까 이 책을 봐야 돼. 예. 이 괴생무례를 내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은 여기서 괴생물해 있죠. 물 있죠. 물. 이 물자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존재, 물래. 예, 계범으로서 존재의 이해를 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괴생무례를 기실론소 진여문에서 계범이 참된 이해를 내기 때문에 법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실론소 온유가 말한 기실론소 방대한 양인데 그 진여문에 딱 8자가 조그마한 지금 인쇄 글자로 말하면 조그만 글자가 한쪽에 있거든. 이 8자를 착 보고 와, 내가 찾던 괴생무례의 진짜 해석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해야지 되는 거야. 이 괴생진의 고명의법 이 8자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만 이 글을 옮겨서 저술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나만 지금 큰 소리 치지 여러분은 감동 안 해. 감동 안 해. 감동 안 하는데 좋아. 감동 안 해도 좋다. 그 수많은 글자 중에 이 8자를 발견해가지고 괴생무례는 정확한 뜻은 못 가. 세계의 불교사전은 내가 다 찾았거든. 법은 두 뜻이 있다, 세 뜻이 있다, 네 뜻이 있다도 있어. 두 뜻으로 다 해야 되겠다. 두 뜻으로. 그렇습니다. 법은 두 뜻이 있다, 세 뜻이 있다, 네 뜻이 있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실론이나 언योग 사상은 법은 두 개래. 그래서 하나는 존재, 하나는 아까 두 뜻이, 세 뜻이 있다, 네 뜻이 있다 이거 있죠? 다 나머지는 모아가지고 존재 외에는 모아가지고 이 뭐냐면 아래 법칙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쾌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 괴생무례라는 진짜 더 쉬운 뜻은 없을까 했을 때 내가 기실론을 보다가 한 번 봤을 때 발견했을까 못 봤을까? 못 보지. 두 번도 못 보지, 세 번도 못 보지, 네 번도 못 보지. 앞으로 보고 거꾸로 보고 뒤에 이 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필요함을 느낄 때 봐야지 기실론에 이 글이 보인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왜 모르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나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저 스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저 스님은 어떻게, 스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자꾸 많이 있어야 돼. 어? 있어야 된다니까. 있어야지. 없으면은 뭐, 7월은 나가고 8월은 더우니까 안 나가고 9월은 조금 서늘하니까 나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 아, 이번에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물어봤는데 강의 중에 나와버렸지? 그러면 와! 속으로 오늘은 본전 뽑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걸 보고 개합이라 그러는 거야. 개합이라 그래. 온요 글을 읽다가 혼자서 좋아가지고 방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고 막 점심을 맛있게 먹는 거라니까. 맛이 나가지고 요게 혼자도 개합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가지고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이래. 그래 이제 이게 풀라고 했던 기실론이 8자가 나오는데 그냥 번역을 했지. 괴생진해 참담지 고명이 법이다 라고 했다. 법은 존재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내는 법칙이다. 내가 더욱더 설명을 쉽게 해서 자 알아들었죠? 네. 자 그럼 존재 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 현상을 말해. 현상을 말해. 이건 다 이 5이 백법에 다 들어가. 그러면 이 존재를 이해하게 하는 법칙 있죠? 자, 이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칙이란 말이야. 자, 이게 거의 컵이지. 이 존재를 이해하는 법칙. 이건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건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어? 인연으로 화합된 거지. 인연으로 화합됐다 그러면 법칙이라고 말하기가 좀 길지. 그럼 뭐라 그래? 연기. 그 연기가 법칙이다 이 말이야. 어? 원래 여러분이 대사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내가 자꾸 가르쳐주면 돼. 금방금방 돼버리는 게 그냥 어느 정도이기만은. 그 연기는 법칙이야. 법칙. 예. 우리는 어떤 원인이 개인마다 원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정토원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 존재하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야, 요거는 인연이 복잡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만 얘기하잖아. 간단한 얘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인과. 그래, 인과는 법칙이야. 모든 사건을 인과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해줘. 어? 그게 법칙이라 이 말이야. 법칙. 그래. 그러면 여기에 있죠. 일심은 법칙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내가 고민을 한 사람이야. 오늘은 설명 안 하는데 일심은 법칙이야 존재야? 어? 일심은 법칙이야 존재야? 어? 존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이 존재야. 현상이니까.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군기가 왔다 갔다 일심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자, 봅시다. 자, 원효가 설명하는 대로 절대 원효 기실론을 봐도 모르고 원효 법화경 종료를 봐야지 아는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법칙에, 이 뭐냐면은, 이 원효는 이 법화경에서 이 존재에 대한 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법칙이다 할 때는 불법은 법칙, 현상, 존재냐, 법칙이냐? 어? 존재냐, 법칙이냐, 불법은? 지금부터 대답 3번 빨리빨리 안 하면 아부시키겠습니다. 불법은 법칙이야. 그렇죠? 법자가 붙었잖아. 그렇지. 법자가 붙었잖아. 전부 불법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 어? 그래서 법칙에서 딱 설명할 수 있는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 그 법칙은 변하지 않아. 부처님법은. 그렇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 불법이다, 교법이다, 이런 것이 다 법칙이다 이 말이야. 예? 이걸 총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인과, 연기, 일심 이런 것을 법이라 그래. 예? 세 번째 이치, 성품 이것도 법칙이라 그래. 예. 자, 우리가 모든 존재는 성품이 있다 그래가지고 왔냐 법칙을 말해줘. 성품. 그럼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래 설명해라. 천지가 1, 2, 4, 1, 2, 4, 2, 4, 2, 4 이래. 그래 보면 2와 4가 있다. 현상과 뭐냐면 이치가 있다. 이때 이 이치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걸 법칙이라 그래. 네 번째 선근과 발심과 요거는 이제 선근과 선법은 원유가 한 말이야. 원래 요건 법이라고 한 말인데 발심을 넣을까 안 넣을까 아주 고민을 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내 임의대로 발심을 넣었어요. 예. 선근, 발심, 선법 등 수행 원인 요거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자, 법칙은 뭐냐면 2차적으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설명이 필요하다고. 어떤 것이 선근이라 하느냐, 어떤 것을 선법이라고 하느냐, 어떤 것을 발심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선근이다, 발심이다, 선법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현상이 아니죠. 현상이 아니죠. 존재가 아닙니다. 그 행위의 법칙, 마음의 법칙,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선법이라고 한다. 여기 와가지고 풀을 베고 청소를 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거를 선법이라 그런다. 선법. 또 선행이라고 그래요. 또 선근이라 그래요. 선행 뺐어요. 너무 기니까. 수행 원인. 다섯 번째 깨달음이다. 사지다. 사지. 이 사지. 여기 사지는 있죠. 일부러 강조를 하려고 사지라고 해놨어요. 예, 모든 지혜는 법칙에 속합니다. 예? 모든 지혜는 법칙에 속해. 성소작지. 그러면 성소작지를 설명을 해야 돼. 고려등 수행의 가부를 말한다. 이렇게. 요거 우리가 불자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법은 존재, 일체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존재는 지금까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대승에서는 지금 소승도 알 필요가 없어. 제일로 마지막 거 알는데 소승에서는 오의 백법. 이 뭐냐면 100가지의 존재로 분석을 했다. 그러면 현대 과학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108가지로 분석을 했단 말이야. 108가지로. 그러니까 불교가 훨씬 더 정신적으로 훨씬 더 많이 분석한 거예요. 아니 현대 과학이 존재로 분석하는 물질에 대해서만 108가지라니까. 예? 물질에. 그러니까 불교는 이 뭐냐면 오의 백법 중에서 11가지의 물질에 대한 것만 빼고 뭐냐면은 그 90여 가지는 80 몇 가지는 전부 이 정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이것을 분석을 해야지. 이걸 알아야지.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 이걸 알아야지 무슨 불교적인 심리학자가 되고 불교적인 뇌과학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자기가 심리학자고 불교만 믿으면 자기가 정신분석학자고 정신과 의사고 그래가지고 불교만 알면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이 갖다가 이상하게 버린 거야. 정신과 의사가 불교를 얼마나 공부했어? 강의 불교 심리학 하면 다 무슨 정신과 의사가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불교 알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오의 백법에서 해놓은 거 신법 80가지를 다 알아? 알지도 못하는 게. 예? 내가 더 잘해. 내가 심리학적으로. 예. 심리학적으로. 웃겨. 그러니까 괜히 이름 가지고 팔아먹고 그러지 마라. 너무 길게 해버렸네. 힘들어. 오늘 특별법이라 법이란 무엇인가 있죠? 꼭 알아야 돼. 요건 남한테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만 아면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라고. 그래서 법문하는 분이 저 사람이 무슨 소리인가?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법문할 때. 법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얘기하는가? 요것만 봐.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발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정리가 이 책에는 완전히 돼가 있거든요. 꺼내야지. 선법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선법. 이체에 대해서 바르게 연기 유심이고 보고 있는 거야. 깨달음 다 있죠. 깨달음 사지다. 아주 중요한 법 다 해놨거든. 근데 괜히 자기 소리야. 자기 소리에 그냥. 발심도 대승 경전에 나온 게 5가지, 6가지 그렇게 많아.
그 원료가 다 모아가지고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실론은 내가 얘기했지. 대승 경론 딱 짜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라고. 예? 이 법에 대한 거는 이런 겁니다. 뭐 두서없이 했는데 여러분이 대사급이니까 잘 아시고, 예. 오늘 첫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